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거래 절벽에 내몰렸던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빠르게 추락하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긴 한 겁니까?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남부권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 2, 3월 1분기에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매물 가격이 크게 내렸었는데요. 가격이 급락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1분기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지원도 내놓으면서 실수요 중심의 급매물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량을 보면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 한 500에서 800건 정도로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네. 올해 1월에는 1,400건대, 2, 3월에 2,000건대 후반으로 직전 하반기보다는 조금 늘어난 양상이고요. 4월에도 현재 신고 속도로는 한 3,000건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조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호가가 다시 조금 오르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급매물 소진되면서 호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후반 거래되는 신고 가격들은 아무래도 직전 급매물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소폭 가격이 오른 상승 가격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것이냐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네. 분석할 때는 절대적인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복 속도도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지표상 기술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추세적인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도 대기 수요자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네. 지난 하반기 수준의 급매물이 있냐 이렇게 찾는 대기 수요가 많고 네. 호가가 오른 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거래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월 한 3,000건이라고 하셨나요? 올해 한 500건까지 떨어졌다가 3,000건 정도 거래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이전에 거래가 회복됐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려면 한 몇천 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됩니까? 네, 그 말씀드린 거래량 회복 추세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 서울 지역이 예년 한 5년 정도의 평균적인 월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월에 한 5,000건, 6,000건 가까이도 거래가 좀 형성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1분기에 확실히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평균적인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호가 오름 세와 함께 시세가 반등을 보인 곳들도 있고 상승거래 비중도 늘고 거래량도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뚜렷한 회복세 진단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절대적인 거래량이 네. 회복이 되고 추세적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걸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번 4월 현재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3,000건 전후 육박 혹은 넘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완연한 회복세랑 정상 거래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정도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정도 대충 가격에 뭐 매매가 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 나온 거 보면은 뭐 0.몇% 올랐다거나 하락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대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고 내렸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이 한창 고점을 기록했던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겁니까? 뭐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오른 호가의 매물은 여전히 좀 관망 대기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 시장에 실제 거래에 신고돼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전 최고점 수준에서 많게는 한 30%가량 혹은 15에서 한 20% 정도 내린 거래 신고량이 주요하게 신고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급매물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 완벽하게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에 네. 이제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실제 거래 사례들은 전고점 대비 한 20-30% 정도는 내린 것 위주로만 거래가 실제로는 일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한 10억이라고 하면 한 7, 8억 정도에 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령층이 2030 세대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층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격이 지난 하반기에 실수요 시장에서도 좀 급락하기는 했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상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수요 거래는 조금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1030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고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절대적인 거래량이 워낙 좀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가 구매를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비율상 2030 세대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예. 20년, 21년 연끌 투자로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 구매 의향을 보이던 시점하고는 구매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급매물 중심의 실수요 거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 청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대출금리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 중심으로는 실수요 거래나 주거안정 목적의 거래를 좀 하고 있고 장기 투자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곳들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하고 또 비수도권의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집값 흐름이. 네, 지금 서울 외에 경기 인천 지역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가격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가격 낙폭이 컸던 지역들 중심으로는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소폭 회복의 움직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천이나 김포 같은 경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 몰려있는 지역이라던가 지방에서도 세종처럼 지난해 낙폭이 특히 컸던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가격이 떨어진 매물들의 거래가 조금 형성되면서 지표상으로는 낙폭이 크게 줄고 혹은 일부 상승 반등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국분홍선언 통계로 봤을 때 주간 매매 변동률 수치가 지난 3월 중순 이후로는 미세하지만 오름세로 전환이 되기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낙폭이 컸던 지역 중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회복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들에 좀 저점 매수를 하는 움직임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들의 대출이나 세금 규제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 또 대출 금리가 조금 1분기에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 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낙폭이 컸던 곳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경기 인천 지역이나 지방시장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세 시장 역시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가격 낙폭이 매매와 함께 동반해서 나타난 상황인데요. 네. 특히
특히 최근에 급락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매매보다도 전세가 더 불안정한 곳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곳들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전세 시장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빌라 시장 중심의 전세 사기가 이제 대두되면서 불안감이 커져서 전세 회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전세 시세 하락이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전세 수요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입자도 많이 줄고 가격도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에 좀 어려움을 겪는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 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도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서 유발되는 역전세난 문제 같은 것들이 시장 회복세에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한 점이 이런 건데요. 지금 집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1분기에 거래 가격 중심의 소폭 오름세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일단 완연한 상승세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거래량도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전월세 임대 수익률 부분이라던가 또 공급 사이드 쪽에서의 미분양 리스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서 바닥 확인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바닥 확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서울에서도 강남권 같은 좀 고가의 상급 지역은 좀 더 먼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역별 편차는 좀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나 거래를 하시려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세밀하게 시장 확인도 하시고 거래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마침 오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실상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금리가 아직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효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정부 정책이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분기에 급매물 중심 거래가 좀 늘어나고 기술적 반등을 한 데는 규제 완화 발표를 꾸준히 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다주택자나 실수요 대출 상품들 지원한 것들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연착륙을 유도하는 또 안정화를 위한 정책 효과나 속도감은 초반에 기대한 것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시장에서 계속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는 미분양 정체 문제라든가 전월세 시장 안정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금리 부분은 인상 마무리가 되고 시장 금리가 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정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까지 가더라도 현재 높아진 금리 수준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증가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 같은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의사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